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른 적이 있었을까요? 범용 D램은 물론 낸드, HDD까지 4대 메모리 제품이 동시에 부족한 것은 30년 업력의 대만 메모리 모듈. 기업 A데이터 회장조차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시장에는 늘 같은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지금이 고점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범용 D램과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구조적 차이가 이번 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HBM 공급 계약 상황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범용 D램과 HBM 사이클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선 두 제품의 근본적인 차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HBM은 범용 D램 다이를 여러 층으로 쌓아 만드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같은 웨이퍼 투입량 대비 훨씬 많은 공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의 상당 부분을 HBM에 투입하면서 범용 D램에 배정되는 생산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공급 불균형이 범용 D램 가격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용 D램 가격 상승세는 가파릅니다. 작년 4분기 범용 D램 계약 가격은 전분기 대비 45에서 50% 상승했고, 올해 1분기에는 트렌드포스 기준 90에서 95%에 이르는 추가 상승이 전망됩니다. 일부 범용 메모리 제품의 영업이익률은 70%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범용 D램 가격 상승으로 내년 DDR5 마진이 오히려 HBM3E를 추월하며 수익성이 역전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사이클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과거 메모리 사이클은 통상 4년 주기의 업앤다운 패턴을 따랐지만 세미는 지금의 D램 사이클이 이 패턴에서 벗어나 있다고 진단합니다. 과거 기준이라면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둔화가 거론될 시점이지만 세미는 해당 시기에 뚜렷한 슬로다운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만들어낸 구조적 수요가 생산시설, 증설로 가격이 조정되던 전통적 사이클을 대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레노버 역시 최근 고성능 컴퓨팅 학회에서 D램과 낸드 가격이 향후 5년 이상 과거 수준으로 돌아오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대 HBM4를 둘러싼 공급 계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SK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엔비디아 향 HBM4 전체 물량의 약 60%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트렌드포스 집계 기준으로는 엔비디아 차세대 GPU 루빈 플랫폼의 HBM4 물량 가운데 SK하이닉스 몫이 약 70%에 이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HBM4 12단 제품이 개당 $600를 웃도는 수준에서 협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삼성전자의 위치 변화입니다. HBM3 세대까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인증 지연으로 후발주자 이미지를 벗지 못했지만 HBM4 세대에서는 원시 D램 공정과 자체 4나노, 파우드리 공정을 앞세운 턴키 전략으로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업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AMD가 차세대 AI 가속기에 HBM4 주공급사로 삼성전자를 지명하면서 엔비디아 의존도가 높은 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독립적인 수주 기반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두 회사는 최근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D램과 낸드를 이미 완판했으며 HBM 공급 협의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공급사 입장에서는 향후 1년 이상의 물량과 가격이 상당 부분 확정된 셈입니다. 통상 반도체 사이클의 고점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급사가 오히려 가격 협상력을 쥔 상태에서 완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이클을 과거와 다르게 보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점 논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낙관일변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변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신규 팹 가동 시점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5공장은 2028년 가동이 예정돼 있고 SK하이닉스 용인 1기 공장은 내년 초 오픈이 계획돼 있습니다. 대규모 신규 공급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공급 측 변화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요 측 기술 변수입니다. 구글 리서치와 딥마인드가 발표한 터보컨트 기술이 HBM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을 당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AI 반도체 관련주 전반이 급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I 연산 방식의 효율화가 메모리 수요 증가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항상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중국 변수입니다. CXMT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범용 D램 생산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고성능 HBM 분야에서는 여전히 기술 격차가 크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고점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질문보다는 언제까지
이 구조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으로 접근하는 편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공급망 완판, HBM4 계약 확정, 신규 팹 가동 시점이라는 세 가지 지표를 함께 추적하는 것이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을 판단하는데 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월가의 시각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라의 에런 레커스 애널리스트는 최근 반도체 주가 조정을 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수급 불균형과 하이퍼스케일러의 2027년 2년 현금 흐름 우려, 금리 상승, 리스크가 겹치며 나타난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AI 발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6년 하반기에 전례 없는 부품 공급 불일치가 나타나고 2027년에는 이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CLSA의 바부토시 바즈파이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방향입니다. HBM 생산 능력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메모리 전체의 수급 균형은 2030년 이전에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과잉 공급 국면은 빨라야 2029년 하반기, 늦으면 2030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JP모건은 수치로 뒷받침합니다. 비트 기준 D램 수요 증가율이 2026년 32.5%로 출하 증가율 22.9%를 크게 웃돌고 2027년에도 이 격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과잉 공급으로의 전환 시점은 2028년으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SEMI, SK하이닉스 전망과 방향성이 대체로 일치하는 대목입니다. 지난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증설 발표에 마이크론 주가가 장중 9%까지 급락했다가 반등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주오의 조던 클라인 애널리스트는 이 증설 계획이 정치적 성격이 강하며 올해나 내년으로 확정된 자본 지출 계획은 아직 없다고 짚었습니다. 애플이 중국 CXMT D램 조달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는 오히려 업계 전반의 메모리 공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미국 정부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중국 내수 메모리 수요 자체가 막대, 중국 정부가 CXMT 물량을 해외로 돌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밸류에이션과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 논쟁. HSBC는 최근 AI 관련주가 닷컴 버블과 비교되고 있지만 포워드 PER 기준으로는 과열 신호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20배 안팎으로 최근 10년 중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주요 AI 수혜주의 실적 성장률이 지난 1년간 오히려 주가 상승률을 앞질렀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캐펙스 축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레이트힐 캐피털의 토마스 에이즈 회장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하이퍼스케일러 중 최소 한 곳이 자본 지출 축소를 발표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지금은 일종의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누군가 투자를 줄이면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익 창출 단계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지출 축소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토큰 비용 하락이 오히려 AI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픈AI가 추론 비용을 절반 이상 줄이는 최적화 방법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이런 효율화가 이어질 경우 토큰 비용 하락이 수요 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티그룹은 최근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시장 비중으로 낮췄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가 투자자들의 포지션 다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반면 블랙록은 미국 기술주에는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신흥시장에 대해서는 AI 집중 리스크를 이유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특히 대만과 한국처럼 AI 밸류체인 노출도가 높은 시장을 리스크 요인으로 명시했습니다. 여러 시장이 동일한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묶여 있을 때는 지역을 나눠 투자해도 분산 효과가 크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 전체가 AI 밸류체인 리스크에 함께 노출돼 있다는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국내 반도체 업계와 세미의 진단, 그리고 노무라 CLSA, JP모건 등 월가 주요 기관의 전망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이클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신흥시장 집중 리스크에 대한 경고 역시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낙관과 경계를 동시에 가져가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